주목해볼 포인트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인터 배터리 2016 이벤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장 큰 화두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지금 옵티머스 로봇의 4680 배터리에 대한 초도 배터리 지금 현재 공급 중에 있습니다. 3원계 배터리도 가능성을 좀 보여줄 것인가? 이건 삼성 SDI가 사실 뭐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전고체 배터리 연구 개발한다고 하고 있고 비교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양분화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정말 다수주하면 매출이 200조가 찍히는 겁니다. 그것도 가능해 보인다. 꾸준하게 매매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트레이딩이다. 예, 그래서 제가 작년으로 거슬러 가면은 1분기 2024년 이야기는 접어두고 2025년에는 매매 관점 1분기 때 매매 관점이다, 2분기 때 매매 관점이다, 3분기 때는 드라이빙 걸어볼까? 그다음에 4분기 때는 매매 관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전문가의 투자 전략이라는 건 늘 바뀔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들 실적이 이어지는지 이 종목들이 앞으로 좀 업황이 불투명한 데도 간다고 했을 때는 가는 이유가 뭔지 파악하고 이게 정말 어떤 업황에 대한 성장성이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떤 조금 많은 우리 투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섹터에 따른 연관에 대한 낙수 효과를 한다면 매매 관점 좀 접근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도 2차전지 같은 경우 수급동에는 거래 대금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매매 관점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이유의 판단의 근거에 대해서는 우리 박사님과 차근차근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했을 때는 사실 호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악재도 지려밟고 가는 2차 전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NF가 이제 작년 연말에 나왔던 계약 해지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당시에는 사실 급락을 했어요. 막 15% 넘게 급락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박스권 이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최고 바닥에서 단기 박스권 돌파했던 게 9월이고 그다음 2차 박스권 돌파 시도했던 게 12월이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계약 해지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면서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그 박스권 내부에 갇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2차 박스권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도 마이너스 10% 안 될 거다. 그런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 7월이나 8월 그다음에 작년 9월 달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아직도 수익 중일 것이고 그 윗단에 계신 분들은 작년 1분기랑 2분기에 제가 2차전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신 분들은 두 번째 고점보다 높게 사신 분들은 열심히 수익금으로 해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우리 구독자분들 기억을 하실 거고 2차전지를 전기차로 볼 거다라고 하신 분들께는 전 강하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2차전지 업황 관련 리포트를 봤을 때 2026년에도 적자 폭이 감소하겠지만 흑자 전환을 내놓는 리포트는 없더라고요. 지금도 리포트를 보면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손실이 확대가 될 거다. 영업손실 폭이 약 2조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가 증가할 거다. 그러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의 실적 개선 돌파구는 전고체 배터리나 뭐 LFP나 이런 뭐 고체 뭐 SOFC 고체 산업 연료전지 이런 것 쪽으로 봐야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이 뭐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제일 선두에 있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전고체 배터리 연구 개발한다고 하고 있고 LF 배터리 같은 경우는 미국에 생산한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테슬라로부터 전고체 배터리 생산을 위한 소재 러브콜을 받았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는데 이제 그런 계약으로 통해서 실적이 얼마나 개선이 돼야 되는지는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테슬라가 얼마나 물량을 달라고 했는지 그 부분은 체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수급동행은 기관 순매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2차전지를 볼 거지 2차전지 손 팀장이 2차전지를 좋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2차전지 지금 사가지고 뭐 3개월 6개월 들고 가겠다 이런 뷰는 아니다. 요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테슬라의 본업은 저는 아직은 전기차다라고 보고 있는 게 왜냐하면 본업의 기준은 약간 매출 비중 여전히 테슬라에서는 어떤 전기차 매출 비중이 70에서 80% 부분이고 로봇 같은 경우는 매출이 아마 2027년쯤에 빠르면 올해 하반기 왜냐하면 이제 양산을 갖춰가지고 사실 분들을 이제 사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빠르면 2026년 그다음에 2027년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리포트 읽어보면은 한 800만 명이 사용할 의지가 있다라고 그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 봐야 되고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도 뉴스 보면은 로봇 관련으로 부정적인 뉴스가 없는데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는 이번에 벌금 배상 확정 나왔고, 근데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게그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한 거 아니죠? 저 휴머노이드 이제 어떤 테슬라가 어떤 기업이냐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사님께서는 로봇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셨고 2028년쯤에는 로봇 기업이다 아니면 뭐 인공위성 기업이다 이렇게 네. 좀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미안해요.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테슬라가 이렇게 어떤 저는 재무 가치 관련했을 때는 투자하기가 어려운데 워낙 일론 머스크 CEO의 어떤 이런 행보, 어떤 언론 플레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분께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다행이다. 그래서 테슬라가 뭐 LG전자를 언급해주거나 오늘은 젠상 CEO가 LG전자 이야기를 해줬지만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 잘 언급해주고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테슬라에 비교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PBR 기준으로나 퍼 기준으로나 여전히 저평가 영역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는 퍼나 PBR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퍼도 한 370 정도 나오고 있고 PBR도 18.7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종목들 덕분에 낙수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낙수 효과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준은 아직 안 나오고 있으니까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지금 보면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약한데 강한 날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강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니냐라는 아이디어 그 다음에 이번에 상법 개정이 통과되면서 상법 개정 통과됐으니까 현재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규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조금 선발대가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일단 기대감에 매수하되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는 재료 노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면서 매매하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뉴스 이제 팩트 체크 좀 지속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저 역시도 전고체 배터리나 삼원계 배터리 그 뉴스를 다 봤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 CEO가 전고체 배터리가 아니고 우리는 삼원계 쓸 거다. 요 정도 나와주면 좀 확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이제 전기차 이제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도 하이엔드 모델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를 쓰고 있지만 여전히 조금 밑에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삼원계 배터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양분화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2차 전지가 이번에 맥점을 잡고 변곡점 나왔던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ESS는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들.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차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ESS에 들어갈 때 중국산 리튬을 쓴 것도 안 쓸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ESS 데이터 센터 ESS를 납품할 때 중국산 리튬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 차지법에서 만약에 중국산 ESS, 중국에서 조립한 ESS는 안 쓰는데 중국산 리튬은 받아준다. 이랬을 때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주가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우리가 중국에서 조립한 ESS는 물론이고 이 ESS에 들어간 리튬이 중국산이면 그것까지도 안 받을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좀 밀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매매 관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아직 리스크가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뭐 미리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지금 일단은 글로벌로는 ESS가 약 대략적으로 100에서 150기가와트시 정도 이제 시장 규모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2026년에 미국에서 ESS 필요한 수주 규모가 50기가와트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1기가와트시가 매출이 4조예요. 그래서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정말 이 중국 다 배제돼 가지고 50기가와트시를 생산할 건데 이거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 수주하면 매출이 200조가 찍히는 겁니다. 근데 대뜸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저번 녹화 때 2027년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을 120조를 잡은 리포트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2025년 매출이 25조, 연간 매출 25조고 그러면 보통 연평균 성장률이 15에서 20%면은 아니 2026년은 한 30조나 35조 부르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2027년은 왜 120조를 불렀지라고 했는데 이런 뉴스를 보니까 그것도 가능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음모론자 성격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만약에 미국이 이 50기가와트시를 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맡기겠어요? 지금 뉴스 보시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미국에 35기가와트시 생산 캐파 능력을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가면은 정말 말맞다나 중국산 ESS가 다 배제돼서
오로지 미국이 LG 엔솔과 삼성 SDI랑 SK 온한테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6대 4대 2 요 정도 하면은 뭐 LG 에너지솔루션 연간 매출 요 정도, 삼성 SDI는 뭐 요 정도 매출 기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재가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일단은 이 ESS에 들어간 리튬을 중국산 걸 써준지 안 써준지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LG엔솔과 SK온과 삼성 SDI한테 각각 얼마의 매출을 줄지 그런 부분을 계산해서 밸류해내면서 지금은 매수해서 드랍인 걸대 요게 계산이 돼서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높다고 판단하면은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관점으로 LG에너지솔루션 보자. 그거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화된 수익 지표를 어떻게 좀 타개할 것인가. 그래서 4분기 컨퍼런스콜에서 상당히 좀 수익성 방어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ESS 성과가 있을 수 있고, 뭐 원통형 배터리라든가 차세대 배터리에 관련된 기술 강점 이런 부분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유럽 시장의 회복률, 전체적인 전기차 보조금이 부활될 수 있는 시그널들은 셀사의 어떤 주가를 좀 이끌 수 있는 배경이 좀 될 수 있겠고요. 여기 더해서 사실상 코스닥 시장의 정책 활성화 기대감들이 본격화가 좀 된다면 사실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2차전지 종목들의 수급 탄력도가 상당히 좀 개선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낙수 효과 관점에서는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이고요. 설 연휴 기간에 단기적으로 좀 이탈됐던 뭐 유동성 부분이 일단 최근 기준에서 보면 증시의 탁금 100조 원대를 다시금 회복해줬다는 점들은 좀 긍정적인데, 이 기조가 일단 설 연휴 이전에 이 연기금의 일부 자금 운용 부분들에 대해서 코스닥에 대한 이 편입 과정,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뭐 이 기금 운용 평가 지침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과거에 코스피의 뭐 100% 정도 평가 포트에 좀 반영됐던 그 내용들이 코스닥 150 지수 편입 유도를 위해서 한 5% 정도에 대한 비율을 배정해서 평가를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시행이 구체가 좀 된다면 패시브 자금이 코스닥 150 지수 안에서에 대한 골고른 어떤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좀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별적인 요건들은 뭐 업황이나 리스크 요인들이 좀 많지만 일단 수급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은 코스닥 시장의 어떤 정책 활성화에 대한 본격화 부분과 좀 맞물리면서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목해볼 포인트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뭐 이슈가 없다 보니까 오늘같이 뭐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양산 기대감들, 이게 뭐 사실은 뭐 새로운 이슈가 아니라 생성된 것이 다시 한번 좀 반복된 이슈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수급이 좀 잘 붙었다는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저는 인터배터리 2016 이벤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달 이제 11일 날 좀 개최가 좀 될 예정인데, 예. 작년 인터배터리 때 2차 전지 섹터의 선별적인 수급이 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작년에 공개됐던 내용들이 46파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기술들, 여기에 대해서 뭐 전기차량 신기술이 좀 적용됐던 에너지의 어떤 밀도를 좀 높이거나 뭐 파우치형에 대한 변화, 그다음에 뭐 각형 구조, 그래서 이제 같은 배터리에 대한 어떤 적용량들이 밀도를 어떻게 좀 다르게 가져가고 어떤 파트에서 좀 더 부각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개별적인 종목들의 상승을 좀 이끌었는데, 이번 인터배터리 2016의 가장 큰 화두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이제 로봇에 적용되고 있는 배터리 기술. 그러니까 지난 삼성 SDI가 사실 뭐 현대차와 현재 뭐 아틀라스의 탑재를 위해서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좀 적용한 로봇용 배터리를 좀 이번 인터배터리 2016에서 좀 공개하겠다라고 언급했는데,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된다면 전고체 기술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뭐 고체 전해질을 형성하고 있는 뭐 소재 종목들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 지금 옵티머스 로봇의 4680 배터리에 대한 초도 배터리 지금 현재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네. 대량 양산으로 좀 가져갔을 때 3원계 배터리도 가능성을 좀 보여줄 것인가. 워낙 뭐 전고체 배터리가 대안이다라고 좀 확정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움직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원계 배터리가 오히려 에너지 밀도 관점에서, 오히려 가격의 효용성 관점에서 더 매력도가 있다. 전기차의 위험성은 있지만 로봇은 좀 다르다는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이 사실상 이 옵티머스에 적용되고 있는 원통형 배터리의 공급 이슈가 그렇게 크게 주가에 좀 영향을 좀 끼치지 못했는데, 이번 인터배터리를 좀 기회로 보면 해당되는 어떤 이 구조적 변화 부분들, 특히나 적용 요소가 좀 확대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기대의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셀사 기준에서 보면은 삼성 SDI가 수급적으로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여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현대차 자율주행 로봇에 적용되고 있는 모베드라고 불리는 로봇의 플랫폼이죠. 네네. 이게 뭐 코엑스에서 24일니까 오늘부터 이제 이게 공개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삼성 SDI 배터리에 좀 탑재된 이슈가 좀 있는데 이 부분이 인터 배터리 2016에서도 탑재될 수 있겠고 휴머노이드형 로봇에는 어떻게 좀 적용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유효하기 때문에 같은 섹터 안에서는 셀사 중에서 삼성 SDI가 좀 더 주목받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뭐 2027년도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 파일럿 양산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양산. 그러니까 전체 파일을 보면 대규모 양산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반기에 일부 전기차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준의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이 구체화됐다는 부분들은 기술적인 어떤 기대감을 좀 키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소재사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워낙 전고체 배터리가 체감상 아직은 뭐 대량 양산 체제를 좀 구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실질적인 어떤 수혜주가 뭐가 될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좀 많지만 여전히 좀 봐야 될 핵심 소재는 고체 전해질을 좀 생성하고 있는 황화 리튬 관련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모회사가 이수화학입니다. 황화수소를 분리해서 이제 이 황화 리튬을 좀 추출하는 기술인데 이게 이중 분리라고 해서 대량 양산을 좀 가져갈 수 있는 핵심 기술인데 이 부분이 유일한 기업이 유일하게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아닌가라고 좀 보이고 지금 현재는 일부 소규모 양산에 대한 테스트가 좀 이어지고 있지만 2027년도 하반기 기점에서는 초도 물량에 대한 어떤 대규모 양산, 상업화 양산을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빠르게 소재사 안에서는 뭐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밈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어떤 주식의 어떤 효과들보다는 중장기 관점의 향후의 캐파를 만들어내면서 어떤 공급에 관련된 이슈를 좀 부각시킬 수 있는 종목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황화리튬 체감이 좀 안 되는데 2027년도에 대한 이 부분 양상을 좀 감안해 보면 황화 리튬의 소유량들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뭐 중국이 대체 수단이 좀 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대량 양산 체제를 좀 구축할 수 있는 기업이 동사 좀 유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수화학의 황화 수소를 안정적으로 좀 공급받을 수 있는 이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밸류체인 관점에서도 기대의 연대 좀 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용화에 따라서 실적과 좀 연동되는 구조를 좀 가져간다면 수익지표상에서는 뭐 내년도 하반기 2028년도부터는 뭐 일부 매출이 좀 기여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주 판단되고 있습니다.